결국 중동 국가 쪽으로 1조 원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게 됐다. 그리고 방산에 대한 부분, 핵심은 뭐냐면요. 방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투자. 최근에 우리나라 어제였나 그제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천궁에 대해서 관심을 좀 아랍 쪽에서 좀 가졌었죠. 그런 부분과 좀 연계 지어도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방산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블랙웰, 엔비디아 칩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공급이 확정이 좀 된 부분이죠.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번 25년도부터 사우디 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결과들 때문에 미국 시장은 빅테크 위주로 상승이 좀 나왔고요. 우량주 위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된 부분이 있었고, 근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미국 시장은 좀 최근에 미중 관세 무역 협상을 일부 통하면서 상승 기조를 타고 있는 반면에 국내 시장은 어제 같은 경우도 오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강보합 수준, 약간 뭐 그런 수준이었고, 디커플링 현상이 어제 조금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급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이틀 전에는 좀 괜찮게 들어왔어요. 그냥 들어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들어왔다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미비한 금액이었고, 결국 수급에 대한 문제 때문에 2600포인트에 안착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계속 2600을 말씀드린 게 한 3주 된 것 같아요. 3주 정도 전부터 2600을 기준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가 상승에 대해서 허들 구간이기 때문에 그쪽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개인과 기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는 관점인데,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대선 레이스가 6월 첫째 주죠. 그러니까 5월 말까지, 이번 달 말까지는 제가 시황에서도 남겨드렸다시피 이번 달 말까지는 2600포인트 부근에서 상단에서 그냥 움직임이 한정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개별주 장세 플러스 정책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제가 표현을 좀 해드린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고, 이제 두 번째 디커플링 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조금 과거로 올라가 볼까요? 과거로 올라갔을 때 미국 시장이 우려감으로 있어서 크게 하락을 했었죠. 그 다음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 크게 하락을 했을 때 우리나라도 동반 하락은 했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월달, 2월달, 3월달, 그러니까 1, 2, 3월달 같은 경우가 글로벌 증시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었어요. 증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비교적으로 견뎠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리 선반영돼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5월 말까지는 그렇게 보인다라고 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과 사우디와의 그런 부분 때문에 방산 플러스 테슬라 관련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이 타이밍에 미국이 사우디로 왜 갔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증시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고 왜라는 질문을 항상 하자. 두 수, 세 수 뒤를 보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야 방향성이 잡힌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갔을까요? 심심해서 그냥 밥 얻어 먹으러 갔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게 기축통화 정책의 연계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의 그 위안화로 잠깐이나마 중동 국가에서 결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달러화로 다시 끌어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협상의 시작이죠. 끝이 아닙니다. 시작 단계에서 좀 호재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면, 그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또다시 뭐랄까요, 장악력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장악력을 위해서 미리부터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달러와 강세로 다시 이끌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사우디로 날아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바이든 정부 때 사우디로 갔을 때는 그러니까
석유를 증산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참 웃기죠. 트럼프가 딱 갔더니 집도 사줘, 석유도 증산한대, 투자도 한대, 뭐 다 해준대요.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속내에서는 중국을 계속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은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게 근시일 내에 일어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보도된 자료를 보더라도 90일에 대한 유예면요, 기존에 우리가 글로벌,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도 90일 유예가 됐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마감일이 6월 달입니다. 4월 달에 벌어졌군요. 그러니까 한 7월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번에 중국 관세가 90일 유예되면서 8월이에요. 그러니까 7, 8월 안에 다시 유예가 될지, 뭐 협상을 올릴지 내릴지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그 안에 크고 작은 노이즈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의 상단 고점을 남겨두고 있는 바, 추가적인 상승이 된다면 거기 근저에서 언저리에서 노이즈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기대감이 이미 다 반영이 됐어요. 가장 큰 체크 포인트는 미중 무역 전쟁이었고 협상이었고, 1차적으로 스위스에서 이루어지고, 뭐 두 번째로는 뭐 제주도에서 한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는데, 뭐 제주도에서 뭐 관광하러 왔나, 여기서 왜 합니까? 모르겠어요.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 그 시작의 끝이, 그 과정이 좋은 수순으로만 밟을 수는 없겠죠. 안 좋은 수순도 있을 거고 좋은 수순도 있을 거고 서로 밀당을 계속적으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반영되는 측면들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 인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타 국가가 협상이 줄줄이 또 대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에는 있지만 이번 달은 아닐 것이다. 이미 14일입니다. 다음 주에 일본, 뭐 다다음 주 뭐 인도, 일본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금방 대선이에요.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오야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뭐 얘기를 나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협상 단계 자체가 대선 이후에로 디데이가 좀 잡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방향성 같은 경우도 6월달 대선 이후가 될 수 있겠네.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기대감이 형성돼 있고 추가 경제 부양도 나올 수 있겠네.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뭐 특별 섹터로는 뭐 그냥 개별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최근에 보안 사태가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보안이 각광받고 있는 추세에서 뭐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가 양자 암호를 통해서 뭐 VPN을 통해 가지고 암호화를 시켜서 보안을 할 수 있다. 이거를 했다. 뭐 만들어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개별주 형식으로 좀 움직임이 일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오늘의 시장은 움직이는 것들이 조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섹터가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엔비디아 올라가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올라가겠죠. 방산 섹터 올라가겠죠. 사우디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또 로봇 얘기가 또 무슨 뭐 두산 로보틱스니 어쩌니 또 나옵니다. 무슨 뭐 세계 글로벌 뭐 흔든다 어쩐다. 흔들긴 뭐 개코나 흔듭니까? 우리나라 로봇 기술이 좋지가 않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이 인수를 했지만 아직도 두 팔도 잘 못 움직이고 바퀴 달고 달려다닙니다. 네 개 달고 바퀴. 3개 달렸나? 4개 달렸나?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과장된 표현인 것이고, 어쨌든 오늘의 이슈에 있어서는 로봇 관련주가 어제부터 움직임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유진 로봇의 필두를 정부 정책에 엮이면서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올해 좀 쉬었고, 단기적인 시그널로 로봇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봅니다. 뭐 요 정도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악재에 대한 부분, 이제 약가에 대한 인하가 있으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내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타격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FDA 뭐 동물 임상 승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붙어 있는, 그러니까 AI 바이오 쪽으로는 아직도 좀 견제하다. 좀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삼성에서 유럽에 있는 공조 시스템 회사를 한번 합병했다, 매수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좀 조회를 뜨는 게 삼성? 뭐 공조 시스템? 삼성 공조인가?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조금 보는 것 같아요. 전혀 관련은 없죠.
전혀 팩트는 관련이 없는데 일단은 시장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니까 이따가 뭐 눈으로 스캔 한번 하고 자리 나오면 뭐 단타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뭐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지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